세미는 한 달 전까지 내 며느리였던 아이다. 아들 혼자서 집에 다니러 왔을 때 세미는? 하고 물었더니 헤어졌다고 지나가는 말처럼 말했다.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겨우 한 달에 한두 번 시부모 보러 오는 문제로 티격태격했구나 싶어 언짢은 걸 참고 세미가 싫다면 오지 말지 뭐하러 왔냐고 우선 내 아들 마음부터 뭉쳐주려고 했다. 그렇다고 부모된 도리로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갈 건 아니다 싶어 셈이 걔 오냐 물렁하게 굴면 내 머리 위 꼭대기에 올라앉을 아이다 너. 바야흐로 일장연설을 하려는데 아들이 셈이 지금 제 와이프 아니라니까요. 전처가 된 지 한참 되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뭐야 이놈아? 결혼이 무슨 장난이야? 남편이 옆에서 거들고 나섰다. 흥분하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러고는 벌써 전에 살던 오피스텔로 짐 옮기고 따로 나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물어볼 것도 없이 세미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하도 기가 막히니까 말도 잘 안 나와 속으로 침착하게 서둘지 말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 감히 이혼이란 말을 누가 먼저 꺼냈냐 겁도 없이 그 말 먼저 꺼낸 사람이 누구냐고. 엄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해? 그릇이 깨져도 누가 깨뜨렸냐고 묻는 게 순서야.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해야 하니까. 엄마가 무슨 재판관이에요? 따질 걸 따지세요. 우린 서로 같이 사는데 멀미가 났을 뿐이에요. 우린 둘 다 어엿한 성인이고요. 글쎄, 누가 먼저 멀미를 냈냐니까. 어느 날 내가 멀미를 내고 있다 보니 그 친구도 멀미를 내고 있더라고요. 멀미 나는 차는 빨리 내리는 게 수지. 누가 먼저 멀미가 났냐는 따져서 뭐하게요. 걔 참 앙큼하구나. 셈이 말이다. 남의 자식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린 지금 남남이라니까요. 완전. 그 애들은 부모 속도 안 썩이고 부담도 안 주고 너무나 쉽게 결혼했다. 요즘 혼기보다는 좀 이른 나이긴 했지만 혼기를 놓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다. 아들은 좋은 대학 경영학과 나와 재벌 기업에 취직했으니 월급도 많이 받을 것이다. 지 아버지와는 달리 재벌에 대한 적대감도 없고 경제관념도 야무져서 오피스텔도 세든 게 아니라 샀다고 했다. 며느리도 제 힘으로 장만했는지 부모가 사줬는지 모르지만 자기 명의의 오피스텔에 살다가 둘이 결혼하게 되니까 두 오피스텔을 전세 줘서 합한 돈으로 살만한 아파트를 전세 내서 신혼살림을 꾸리다가 파경을 맞은 것이다. 이런 사정이니 아들은 결혼 때도 부모에게 신세를 지거나 걱정을 끼칠 일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때 난 왜 그렇게 심란했을까? 이러려고 그랬나?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일륜대사를 치르려는 아들이 대견한 것만은 아니었다. 남 다 하는 걱정을 나만 안 하고 있는 게 왠지 불안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약한 소외감이었다. 뭐가 잘못됐을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 예단을 생략하자는 건 아들 쪽에서 가진 예의상 한번 해본 소린데 그쪽에서 100% 수용했다. 기분이 나빠지려고 했지만 경험자들로부터 얻어들은 가장 천격스럽고 복잡 미묘한 저울질에서는 일단 비켜난 것 같아 한숨 놓았었다. 그 대신 패물은 좀 해주려고 했는데 커플 반지가 있으니까 됐다고 하는 걸 살살 달래서 귀금속상에서 만나기로 힘들게 날짜를 잡았다. 세미는 그 의리의리한 보석상을 한번 쭉 휘둘러만 보고는 됐어요. 뭐가 됐다는 건지 내 소매를 끌고 가까운 백화점으로 갔다. 그러고는 액세서리 파는 데서 장난감 같은 팔찌와 귀걸이, 목걸이들을 성의 없이 마치 쓸어 담듯이 골라잡았다. 그래봤댔자 귀금속에다 대면 몇 푼 안 되지만 쓸데없는 것들을 하도 여러 개 사는지라 얘야 하나를 가져도 감 나가는 걸 가져야지. 그따위 것들 아무리 많아봐야 아쉬울 때 하나도 도움 안 된단다. 했더니 세미가 그 동그랗고 맑은 눈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럼 궁할 때 팔아먹으려고 저한테 팸을 해주려고 하셨어요? 이러는 거였다. 참 맹랑한 아이구나 싶기는 했지만 욕심스러운 아이는 아닌 것
같은 게 마음에 들었었다. 이런 며느라기니 설사 아들이 이혼을 당했다고 한들 거덜날 것은 없으리라. 거덜도 뭐가 있어야 날 게 아닌가. 아들, 딸 결혼할 때마다 한 재산 기울일 재산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떡 벌어지게 해주고 예단 임내, 살 집 임내, 과분하게 장만하는 사이에 사돈 집과 갈등을 빚기도 하고 자식들한테 정 떨어지기도 하는 과정이 왜 있어야 하는지 알 것 같았다. 부모는 투자를 안 했으니 부모의 발언권이 약하고 저희들끼리는 구속력이 없었던 게 아닐까. 결혼이 무슨 장난이냐고 일단 호통을 치긴 했지만 돈 문제가 얽히지 않은 결혼은 장난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드나드는 젊은 여자들은 하나같이 팬티가 보일락 말락하게 짧고 나풀나풀한 치마를 입고 있다. 커피빈 안쪽 벽은 완만한 둥근 곡선인데 선을 따라 턱을 만들어 놓아 걸터 앉을 수도 있게 꾸며 놓았다. 동성끼리나 사무적인 관계로 보이는 남녀만 테이블에 마주 앉고 사귀는 사이로 보이는 커플은 나란히 앉을 수 있게 해놓은 그쪽에 가 앉아 있다. 남자 무릎 위에 올라앉는 계집애도 있고 남자 목에다 제 팔을 감고 있는 아이도 있다. 그 자리는 남녀의 친밀한 신체 접촉을 위해 꾸민 자리인 듯 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상대를 주무르고 있는 건 주로 여자고 남자는 수동적이다. 아들이 처음으로 세미를 집에 데리고 와서 소개시키던 날이 생각났다. 세미도 우리 아들의 단단한 가슴팍이나 울퉁불퉁한 팔뚝을 괜히 탁탁 치곤 했다. 부드럽게 어루만질 때도 있었다. 무슨 애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산만하게 굴면서 내 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눈에 거슬렸지만 내 아들이 좋아하는 아이니까 철부지에 천진난만한 버릇쯤으로 봐주려고 했었다. 남들은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단점만 보인다는데 우리 부부는 눈에 콩커풀이 씌인 것처럼 아무것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도 우리식의 체금 회피가 아니었을까. 그때가 여름이었을 것이다. 그닥 더운 날은 아니어서 에어컨을 트는 대신 창문을 있는 대로 열어놓았었다. 저녁 먹고 난 후에 선들바람은 쾌적했다. 벼랑간 세미가 비명을 질렀다. 모기에 물렸다는 것이다. 어떻게 난 몰라. 어떻게 집안에 모기가 다 있어. 방방 뛰면서 난리를 치기에 나는 우선 곤충에게 물렸을 때 바르는 약을 물린 자리에 발라주려고 했다. 물것에 예민한 체질인 것 같았다. 희고 길고 매끈한 팔뚝에 두 군데나 방금 물린 자국이 콩알처럼 부풀러 올라 있었다. 약을 발라주었는데도 팔짝팔짝 뛰면서 천금 같은 우리 아들에게 당장 그 모기를 잡아 죽이라는 것이었다. 그래 오빠가 당장 잡아올게. 아들은 식당과 거실의 의자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면서 온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고 나서 기어코 모기 한 마리를 손으로 때려잡아 개선장군처럼 자랑스럽게 세미에게 갖다 바쳤다. 바쳤다라기보다는 손바닥에 묻은 모기 자국을 보여준 거였다. 그걸 본 세미가 다시 한번 어머머 피, 내 피 하면서 비명을 질렀다.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그 모기는 세미를 문 모기라는 분명한 증거를 남기고 죽었다. 아들 손바닥에는 모기 자국보다 더 많은 붉은 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